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국내, 해외 인기 있는 모든 경기들을 분석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과 조합픽은 VIP 가족방에서 진행됩니다. 배팅 및 가족방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세요. 10월 7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터밀란 대 볼로냐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밀란은 라우타로가 포트트릭을 하고 나서 바로 빅찬스 미스 4개를 기록하는 등 여전한 기복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튀랑이 있어 라우타로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승리를 챙기는 능력이 매우 뛰어난 편이다. 애초에 산미들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경기력을 매 경기 좋게 유지하고 있고 주도권을 꾸준히 쥐고 있어 올 시즌에는 리그와 챔스에서 모두 호조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어서 볼로냐는 생각보다 인터밀란과의 최근 5번의 전적에서 2승 3패로 아주 밀리지는 않는 모습이다. 다만 2승을 모두 홈에서 기록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지난 시즌 6위 이상의 강호들을 홈에서는 생각보다 잘 잡아냈지만 원정에서는 거꾸로 승리를 한 번도 가져오지 못했다. 그나마 올 시즌 원정에서는 실점률이 줄어들면서 지지는 않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인터밀란의 승리를 점쳐보겠다. 일단 볼로냐의 실점 억제력은 꽤 좋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원정에서는 지난 시즌부터 강호들을 상대로 약세가 뚜렷한 팀이었다. 기본적으로 인터밀란이 주도권을 가져오는데 매우 익숙하고 그나마 흠이라면 공격수들의 기복이다. 저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언더 또는 인터밀란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도르트문트 대 유니온 베를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르트문트는 중원에서의 문제가 지속되는 중이다. 상대의 간격을 이용해서 공을 운반하는 것 자체는 잘 되고 있지만 상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이어지는 것이 상당한 난관이다. 우니온이 최근 페이스를 매우 좋지 못하게 가져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후방과 중원에 선수를 많이 배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리그에서도 돌문의 전개가 만족스러웠던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이어서 유니온은 올 시즌 생각보다 전방부터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수비 난조로 이어지고 있지만 도르트문트의 중원 압박 대응 능력은 좋지는 못하다. 이것이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베커의 속공 이외에는 뚜렷한 옵션이 없기는 유니온도 마찬가지다. 전반적으로 헤딩이 잘 통하지 않으면 득점력이 크게 떨어지는 편인데 상대 센터백 질레와 홈멜스는 속도는 몰라도 공중볼은 꽤 잘 따내는 선수들이다. 두 팀이 서로 공격 옵션이 뚜렷하지는 않은 상태다. 도르트문트는 중원에서의 전개 그리고 유니온 베를린은 공중볼이 봉인될 가능성이 높다. 무승부도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겠지만 최근 유니온의 성적 자체가 좋지 못하다는 점은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어버 조합은 VIP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라이프치히 대 보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라이프치히는 마지막으로 보쿰을 만났을 때의 패배를 기록한 바 있다. 다만 보쿰을 상대로 고전하는 경우는 상대의 홈이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홈에서는 압박으로 상대를 눌러버리면서 폭격을 가하는 편이었는데 주중 경기 이슈는 있지만 홈 2연전이라는 점도 라이프치히의 일정에서는 이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보쿰은 홈에서 라이프치히를 만났을 때에는 득점력조차 별로 인상적이진 못했다. 라이프치히가 전방으로 달려나가는 습성이 있어 역습에 능한 보쿰이 잘 공략하는 유형이기는 하지만 압박 강도에 못 이겨서 역습에 필요한 볼 방출이 잘 안 되어 약점인 수비만 철저히 공략당하는 양상이다. 일단 홈에서는 라이프치히가 호쿰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두드리면서 공격과 수비를 모두 봉쇄해버렸던 편이다. 따라서 보쿰도 역습 지향적인 팀임에도 불구하고 득점력을 선보이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오버 또는 라이프치히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벌리 대 첼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벌리는 루턴타운을 잡기는 했지만 투턴타운을 상대로도 상대의 완강한 수비의 중거리 두 방으로 승리를 잡아냈다는 점은 불만족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일단 첼시도 상당히 수비가 좋은 팀인데 벌리가 라인을 높여 짧은 패스로 썰어가는 방식이 박스 안까지 잘 들어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어서 첼시는 갤러거와 엔조의 위치만 바뀌었음에도 경기가 술술 풀리는 모습이었다. 갤러거는 2선에서 활동량으로 상대 빌드업 중추를 억제하고 엔조도 3선에서 자신의 특기인 빌드업에 주력하는 모습인데 지난 경기에서
스털링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선발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무드릭과 브로야가 득점에 성공하는 등 스털링 하나에 의존하던 공격력도 실마리가 잡혀가는 중이다. 일단 지난 경기에서 중원의 교통 정리를 끝내자 상당히 경기가 안정적으로 풀리는 첼시의 모습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공격력도 실마리가 잡힌 모습인데 벌리의 높은 라인도 수비에서는 악재가 되고 있다는 편단을 할 수 있으며 루턴타운을 상대로 박스 안에서의 영향력을 크게 보이지 못했는데 이번 경기 반등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어버 조합은 VIP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브렌트포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맨유는 이제 홈에서 강하다는 것도 옛말이다. 최근 5번의 홈 경기에서 3패를 당했고 펠릭스와 갈라타사리에게 2연패를 기록했다. 카세미르에게 의존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 상대가 카세미르를 저격하는 양상에서는 거의 경기력이 나락까지 추락한다는 점이 원인이다. 브렌트포드의 공격력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좋지 못하지만 여전히 강한 압박으로 중원을 틀어막는 퍼포먼스 정도는 가능해 보인다. 이어서 브렌트포드는 올드 트래포드 원정에서 승점 1점만 가져와도 괜찮다는 생각을 한다면 중앙에서 카세미르를 저격하는 기조만 유지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상대 후방에서 최근에는 빌드업 미스가 너무 많이 생기고 있고 골키퍼의 선방률도 처참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너스 같은 득점도 어느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맨유의 승리를 점치지는 못하겠다. 홈에서 강하다는 것도 이제는 옛말이고 카세미르가 저격당하는 상황에서의 대응법도 너무 좋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브렌트포드가 득점력은 그다지 좋지 못하다고 해도 중원에서의 압박 능력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저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언더 또는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레알 마드리드 대 오사수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알은 공격진은 여전히 벨링엄과 비니시우스의 폼이 좋다. 하지만 수비진이 문제인데 현재 센터백 라인이 사실상 전멸한 상황이나 다름없다. 카스티아에서 콜업을 하거나 추아메니를 센터백으로 쓰는 고육지책을 써야 하는 상태다. 올 시즌 밀리탕 이탈 이후로 상대의 헤더 전술에 실점을 하는 빈도가 높아졌고 케파도 실수가 잦아 확실한 신뢰감을 주고 있지는 못하다. 이어서 오사수나는 올 시즌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실점이 많아진 상황이다. 때문에 레알의 공격력을 억제하는 것을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괜찮은 공중볼 장악 능력과 부디미르의 신장을 이용해서 레알의 약점을 공략하는 것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레알 마드리드가 여전히 전력과 공격진의 힘으로 승리를 거둘 확률은 좀 더 높아 보이긴 한다. 하지만 실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데 밀리탕의 이탈과 센터백 라인의 붕괴로 인해서 오사수나의 헤더에 고전할 가능성 또한 충분해 보인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어버 조합은 VIP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